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제 차량의 군 납품이 금지되어 있는 러시아가 돌연 중국제 사륜구동 차량을 수백 대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이 최근 중국제 민수용 SUV 차량인 하발 H9을 수십여 대 구매해서 일선에 배치했으며 추가로 수백 대를 더 주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 러시아 연방군이 SUV 도입 사업에서 중국 하발의 H9 대형 SUV를 도입했으며 이 차량은 일선의 주요 지휘관들의 이동수단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다수의 H9 차량을 구매해서 일선 부대에 배치했는데요. 모스크바 일대의 주요 군 부대에서는 이 차량이 이미 군 지휘관들에게 보급되어 운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레이트 월 모터스의 서브 브랜드인 하발은 지난 2014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토요타의 랜드크루저를 잡겠다며 런칭한 H9 모델을 5인승 또는 7인승 규격의 차량으로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대형 SUV 모델입니다. 중국의 민수 수출용 모델이 러시아군 지휘 차량으로 납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입 차량의 군 납품을 금지해왔던 러시아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중국제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한 것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하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H9이라는 SUV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H9 딱 보기에도 좀 덩치가 큰 SUV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모스크바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들이 타고 다닌다. 그래서 연대장, 여단장 이상급들의 지휘관들이 타는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차량으로 보이고 이게 좀 호평을 받았는지 수백 대 이상 더 주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스크바 지역 외에도 지방에 있는 지역 군단들의 지휘관들,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도 아마 이 SUV 차량을 지원해 주나 봅니다. 저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수입 차량을 군용 차량으로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전쟁할 때 수입 차량 부품 조달이 안 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 차량을 지휘관들에게 배급해 줬냐라고 지금 이 디펜스 블로그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시를 해놨는데 저는 딱 봐도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육군도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이 어간에 민수용 차량을 육군 지휘관용 차량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한 타당성을 이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칼럼도 적어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육군 정책실과 육군 전력기획참모부에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했었어요. 그 왜 그러냐? 똑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작전용 차량이 되면 이게 이제 밀리터리 스펙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단종됐지만 레토나, 그 레토나라고 했던 집차가 당시 민수용으로는 한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밀리터리 스펙이 들어가고 작전용 차량 규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레토나가 2천만 원, 3천만 원 훌쩍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민수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돈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작전용 차량과 순수 그냥 일반 그 작전용이 아니고 근무용 차량은 조금 분리해도 된다. 이제 이런 의식이 2010년대 이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육군에도 렉스톤 보급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렉스톤 작전 차량 아닙니다. 그거 그냥 민수용 차량이에요. 작전할 때 못 써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왜? 밀리터리 스펙으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민수용에다가 도색만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도 이 밀리터리 스펙을 적용한 SUV를 작전용으로 지휘관들에게 제공하면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민수용 사주자. 근데 민수용 중에 다 민수용 SUV들은 또 원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싼 거 어딨냐? 야, 중국제. 원래 중국제 싸잖아. 중국제 사주자. 해서 중국제 중에서 허우대는 좀 멀쩡한데 덩치는 엄청 크면서 가격 싼 거 뭐냐? 그래서 찾은 게 H9이 아니냐. 그래서 H9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덩치는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길이가 4,856mm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짧고,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좁고,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쌍용 렉스턴보다 약간 덩치가 큰 그런 SUV입니다. 이들이 토요타의 랜드크루즈를 잡겠다고 런칭을 했다라는 차량인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수출한다라고 디펜스 블로그 해놨기 때문에 세계 어디냐 또 보니까 호주에 이 차량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호주에 지금 카달로그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28,000달러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토요타 랜드크루즈는 52,000달러 스타트예요. 이거는 이제 호주 달러 기준입니다. 그러면 호주 달러를 US 달러로 환산한다면 US 달러 기준으로 뭐 한 22,000에서 23,000달러. 그러니까 덩치는 팰리세이드만 한데 가격은 투싼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팰리세이드 같은 그런 큰 SUV를 사줘야 되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제 이런 거, 허우대 큰 거, 허우대 멀쩡한 거, 그런데 가격은 싼 거, 이제 이걸 사줬다. 러시아가 정말 이 군사 기술을 중국에게 팔고 또는 중국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왔던 러시아인데, 결국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중국제 SUV를 사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 세월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시즌부터 미국 서부 오레곤주는 그야말로 좌파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밤에 공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라고 두둔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오레곤주에서 상당수의 카운티가 독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좌파단체들의 해방구 선언과 폭력 행위로 주요 대도시들이 하나둘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레곤주 5개 카운티가 오레곤주에서 독립을 해서 이웃한 아이다호주로 편입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게이트웨이 펀디시 2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오레곤주 동부와 남부에 위치한 5개 카운티, 즉 베이커, 그랜트, 레이크, 멀루어, 셔먼 카운티는 오는 2022년 선거에서 오레곤주에서 분리 독립해서 인접한 아이다호주에 편입될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이들 5개 카운티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서명을 충족했으며 주민여론 역시 오레곤주에서 분리해서 아이다호로 편입되는 것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분리 독립을 주도하고 있는 5개 카운티 연합체 Move Oregon's Border의 마이크 맥카터 의장은 오레곤주는 그야말로 화약통이다 라며 민주당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이 통치하는 오레곤에는 희망이 없다 라며 이번 분리 독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약 41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오레곤주에서 이들 5개 카운티의 면적은 무려 75% 이상 되는데요. 주정부의 통치에 반발해서 카운티가 분리 독립해 인접주로 귀속되려는 주민투표를 벌이는 것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이번 오레곤주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소속 각 지자체들의 민주당 엑소더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방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아니고 해방구하고는 좌파 단체원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레곤주의 도심지를 그냥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고 민주당사 박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오레곤주, 그리고 포틀랜드, 오레곤주의 가장 큰 도시가 포틀랜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뭐 주지사, 포틀랜드 시장 이런 사람 다 민주당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레곤주의 그 농촌 지역이 아주 면적이 넓어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은 조금 보수 성향이 좀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 민주당 쟤들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인접해 있는 아이다호주는 공화당이 주지사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 라고 주민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데 그 서명이 주민투표의 충족 요건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무려 5개 카운티가. 그래서 그 5개 카운티의 면적은 정말 깜짝 놀랍게도 오레곤주 전체의 4분의 3 이상. 그러나 인구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레곤주는 이 서북부에는 포틀랜드라는 대도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진이라고 하는 또 중도시,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이다호주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아이다호라는 주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다호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여기까지가 아이다호주예요. 아이다호주가 뭐로 유명하냐면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아이다호주고, 네바다주의 북쪽, 그리고 이 아이다호주에서 이게 쭉 올라가면 캐나다하고 국경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까지가 아이다호주고, 이 서쪽은, 이 전체는 오레곤주입니다. 그럼 오레곤주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지금 남고, 나머지 원래 이만큼 전부 다가 오레곤주인데, 이거는 아이다호로 가겠다. 여기만 지금 남아있겠다. 이겁니다, 지금.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가 워싱턴주, 시애틀이 있는 바로 워싱턴주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에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 서부 해안 지역의 대도시들이 집중되어 있죠.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샌디에고나 이런 이제 대도시들이 서부 이 바닷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동북부, 캘리포니아의 동북부 지역은 포도농장, 와이너리 이런 것들이 많은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고, 이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아마 보수 성향이 좀 짙은지 도저히 이 민주당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주세가, 주 텍스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13.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 비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호주가 원래는 요만한데, 이 지금 있는 이 아이다호주의 영토보다 2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 현재 수많은 주들 중에서, 그럼 우리도, 야, 저기 보니까 저거 참 신박한 아이디어네?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카운티별의 이 독립, 그리고 이전 투표가 본물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오레곤주가 2022년도에 그 선거가 이 상하원이 공화당이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 이것도 정말 핵심적인, 그게 뭐 가장 핵심적인 이슈겠지만은, 오레곤주의 5개 카운티가 진짜로 아이다호로 가냐, 안 가냐. 이게 진짜,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